안녕하세요. 2024년이 막 끝나가는 12월, 작년과 재작년을 되돌아보면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2023년과 2024년에 가장 센세이셔널 했던 기업이 어디냐 물어보면 10중 8구 이 회사를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반도체 업계에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그 GPU 만들던 중소기업이 어느 순간 빅테크 중 하나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참 낯서실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도 요새는 살짝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제 끝났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금융을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고 그 비싼 걸 또 사려고 하면 줄을 서서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받다 보니까 기업들은 처음에 AMD 같은 GPU 후발업체를 찾아갔었죠. 그런데 사실 GPU라는 이름만 같이 쓰는 거지 엔비디아의 GPU는 AI에 최적화된 AI 반도체였고 AMD도 이걸 따라잡아 보려 했지만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거의 90%를 넘을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는데요. 그래서 빅테크가 시도한 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딱 맞는 AI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자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라는 GPU 시리즈랑 코발트라는 CPU 시리즈를 자체 개발하기도 했고요. 아마존은 트레이니움이라는 학습용 AI 반도체랑 인퍼런시아라는 추론용 AI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는 TPU라는 자체 칩이 예전부터 있었고 메타,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이 우리 AI 반도체를 애플이 쓴다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마존 AWS 리인벤트란 행사에서 트레이니움의 세 번째 버전을 공개하면서 오픈 AI의 최대 대항마 중 하나인 엔스로픽도 이 트레이니움을 쓴다. 그리고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 학습에 우리의 반도체를 썼다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신기했던 부분은 애플이 원래 엄청나게 비밀주의잖아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학습에 어떤 반도체를 썼는지 아마존이 이렇게 막 말하고 다녀도 되나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 덕분에 아마존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마존이 이번 행사에서 노바라고 하는 새로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공개했는데, 아마존은 그 전에도 타이탄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랑 베드록이라고 하는 AI 개발 플랫폼을 만들었을 정도로 이 AI 판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자기만이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이 업계에서는 조용한 최강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성에 맞서는 건 빅테크뿐만이 아닌데요. 반도체 공부 좀 해봤다는 사람들은 이름 한 번쯤 들어봤다는 짐 켈러, 이 슈퍼 엔지니어가 있는 텐스토렌트라는 스타트업도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5라고 하는 오픈소스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저비용, 고효율 반도체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고요. 인텔, AMD,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두루 거치면서 반도체 판을 뒤바꿨던 칩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이 짐 켈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AI에서도 뭔가 판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이 텐스토렌트에 투자를 하면서 뉴스가 됐는데요. 사실 베조스는 이제 아마존의 CEO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사회 의장이나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투자하기 전에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 텐스토렌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가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펀딩에 참여했고요. 특히 짐 켈러는 삼성 파운드리를 쓰는 것에 호의적이라서 한때 자율주행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해서 현대차의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희망을 품기도 했었죠. LG전자도 스마트 가전을 하기 위해서 이 짐 켈러랑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빅테크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자급자족이든 합종연행이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지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내후년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에 콜로서스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슈퍼컴퓨터는 엔비디아의 GPU 10만 개를 연결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엔비디아 GPU를 100만 개 쓰겠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우리가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긴 하겠지만 엔비디아 칩 수급이 가능하면 엔비디아 칩을 쓰고 싶다라고 말했거든요.
심지어 그때 엔비디아 반도체랑 지금의 엔비디아 반도체랑은 성능도 다르고 가격도 다를 테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GPU가 1만 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는 이렇게 10만 개, 100만 개를 한 번에 사버리겠다고 하니까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도 이런 기세를 몰아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신제품 출시를 2년마다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경쟁자들이 따라붙으려고 하니까 블랙웰부터는 1년 주기로 앞당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블랙웰 다음에 루빈이라는 칩은 원래 출시 예정일보다 6개월 앞당겨서 출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블랙웰도 이렇게 앞당기는 과정에서 발열 이슈가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루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긴 한데요. 확실한 건 현재로서 엔비디아의 구형 제품만큼도 해내는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를 앞당기면 과거의 인텔이 인텔 인사이드로 반도체 업계를 지배했던 것과 비슷하게 엔비디아 인사이드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형님인 엔비디아가 달리면 동생들 TSMC랑 SK 하이닉스도 같이 뛰어줘야 될 텐데요. TSMC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원래 TSMC는 최첨단 공장은 대만에 두고 다른 나라에는 그것보단 최소한 한 세대 아래의 공장을 짓는데, 이번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생산할 예정이라 해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4나노, 3나노 최선단 수준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난달에 있었던 AI 서밋 행사에서 밝혔듯이 젠슨 왕이 하이닉스한테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 했을 만큼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다 보니까 TSMC와 SK 하이닉스도 같이 잘 나가게 되고, 파운드리와 HBM에서 2등 업체인 삼성전자만 소외되어 가고 있는 다소 씁쓸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고 AI 판을 흔들어 보려는 빅테크, 스타트업, 국내 대기업들과 이런 도전에 타이틀 방어전을 펼치는 엔비디아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력은 GPU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로 코드를 짜는 엔지니어 생태계, 쿠다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제품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빅테크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도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것보다는 최소한 엔비디아에 완전히 종속돼서 회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막고 반도체 수급이 어려울 때 최소한의 방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기업들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 나서겠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엔비디아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언제까지 전성기를 누릴지, 엔비디아의 숨겨진 리스크는 무엇일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